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동차 급발진입니다. 그동안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이 아실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향후 자동차 급발진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또 최근에 들어와서 강릉 급발진 이후에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의 소비자 분야는 많이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히 이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발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승소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즈음에 이 선진국의 여러 가지 잣대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형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강릉 급발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가 직접 본인이 급발진이 발생을 해서 가족이 2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구분 없이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지는 않아도요, 한두 번 자체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공포감을 자아낼 수가 있고요. 특히 자동차 급발진을 경험한 분들은 운전을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당연히 급발진 요소가 발생한 차량은 수리해서 그냥 매각을 한다든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초에 이 자동차 급발진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즈음이 자동차에다가 전자제어를 넣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급발진 사고가 없었죠. 역시 수동 변속기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의지로 엔진의 힘을 밖에 전달하기 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가솔린 엔진 기반의 자동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보급되어 있어서 급발진은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자동차 급발진은요, 많은 경우에는 100회가 넘지만은 적은 경우에는 한 1, 20건으로 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급발진이 줄은 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도 자동차 급발진이 생겨서 정부에다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객관적으로 미국과 같이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국가서에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 EDR이라고 해서 나오는 자료가 199.5%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EDR이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ACU, 즉 에어백 ECU에 드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ED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록이 ECU, 즉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전자제어 장치에 들어갔다가 기록이 되는 게 ED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급발진 자체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가속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차에 있는 ECU, 전자제어 장치, 두뇌 자체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나온 기록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나온 결과는 항상 그 결과를 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더욱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99.5%라는 거는 100이라는 것은 이 트로틀 밸브가 열리는 열림 이 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즉 100% 열렸다는 뜻이고요. 그냥 급발진 생기면 당연하겠죠. 또 99는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대로 밟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5%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199.5%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든 급발진 사고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들은 비아냥거리죠. 199.5%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전자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라든지 치매 환자들의 증언은 정상적인 증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사실 EDR에서 나온 자료도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자제어 장치 이상에 대한 급발진 사고는요, 사고 이후에 재현도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서에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이상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EDR은 199.5%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이 소비자는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즉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져간데 수술 잘못한 걸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미국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입증하지 않게 되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사가 이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어도 결론이 안 나와도 중간에 합의를 본다는 거죠. 또 미국은 아시겠지만 집단 소송제라든지 또 거의 무한대급의 그 자동차 보상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죠. 심한 경우에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벌금을 내다 보니까 회사가 망할 정도입니다. 또 미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NHTSA 즉 도로교통안전국이라는 국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서 나간다는 거죠. 즉 같은 차량에 같은 문제가 몇 건만 발생을 하더라도 직접 조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 소송제 등 또 최근에 들어와서 기아 챌린지라고 해서 기아차에 대해서 도난에 대한 것들 뭐 각 지자체에서 소송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이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급발진이 생기면은 합의를 봐서 끝내는 이런 사례가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40년 반복되고 있고 또 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중에서 한 건도 승소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게 2심에서 이 승소를 해서 3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것도 5, 6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이 급발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상 블랙박스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약 80%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 영상 블랙박스를 구입하실 때요, 이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가 포함된 걸 구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영상이 실시간으로 발이 찍혀 있으니까 내가 가속 페달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영상에 대한 것은 이 변조장만 없으면은 확실하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까 급발진 강릉 사고 이후에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자동차 제조사가 이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일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이고요. 될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기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도입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 소비자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동차 제작사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4, 5년 전부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부 제작사에서요, 차에다가 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차가 이상 동작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전원부터 모든 걸 차단하는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킬 프로그램을 장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차가 이상 동작하게 되면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또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장에서 기기가 이상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 위에 빨간 스위치를 손으로 쳐가지고 모든 걸 올스톱 시키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운전석 옆에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킬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 이 방법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국과 일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 킬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이상 동작하지 않게끔, 즉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부분이나 이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이후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는 이 급발진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소비자 보호, 본인이 보호를 받고요.
또 법적, 제도적으로 선진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